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중국어학원 HSK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7월 21일에 있었던 HSK 6급 문제 중에서 여러분이 또 앞으로도 계속 시험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문제들을 끄집어내서 같이 풀이하고 되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독해 1부분부터 들어가도록 하는데요. 이번 독해 1부분 시험은 전반적으로 평이한 편이었고요. 조금 문제 너무 성의 없이 냈는데? 이렇게 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딱 보면 이거 너무 틀렸다. 이런 문제들도 꽤 많이 출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세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먼저 52번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실게요. 碳酸饮料中的 자, 이게 뭔지 모르시더라도 어쨌든 꾸미는 말은 확실하겠죠. 이러이런 음료 속의 二氧化碳和糖分 이 두 가지 물질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또 후이, 후이는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조동사입니다. 조동사가 있으면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동사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뒤에 한번 보시면 体内的脂肪 우리 6급 단어로 지방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更容易堆积 저 멀리에 동사가 하나 있어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그쵸? 자, 전체적인 내용을 보거나 혹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이렇게 뒤에 명사 그리고 또 동사가 이어져 나오나요? 바로 사동문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물질이 하고 이 조동사에 걸리는 동사가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사동동사 시가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뭐로 하여금, 체내 지방으로 하여금 更容易堆积 더 잘 쌓이게 만들 수 있다. 네, 요렇게 그래서 후이에 걸리는 동사가 빠진 상태로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자, 53번 같은 경우는 한번 보도록 하면 预防和治疗癌症 이라고 했어요. 요거는 뭐 어려운 단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은 对于什么什么来说 라는 구문이 보이죠. 뭐에 대해서 뭐에 있어서 早期检查和诊断来说 라고 있어요. 초기 검사와 진단에 있어서 至关重要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뭔가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보시면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이 초기 검사와 진단에 중요한 게 아니라요. 초기 검사와 진단을 하는 것이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건 완전 순서가 두 개가 바뀌었다. 네, 요렇게. 그나마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바로 전에 촬영했을 때 제가 여러분하고 수량의 표현 요거 했었어요. 수량의 표현은 뭐였냐면 뭔가 숫자하고 관련되는 표현은 2개 이상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따위의 대략이라는 말을 써서 이미 숫자를 어림수로 만들어 놨는데 또 뒤에 左右 이런 걸 쓴다거나 以上 같은 걸 쓴다거나 하는 것은 안 된다. 하나만 써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요. 네, 이번에도 똑같이 수량의 표현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자, 51번 한번 보시면요. 여기까지는 뭐 별거 없고요. 이징요 짱진이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짱진이라고 하면 어떤 숫자에 거의 근접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동사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동사가 나왔다면 어떤 숫자는 딱 정해져 있고 거기에 거의 가까워진다라는 뜻이 돼야 되잖아요. 이 숫자는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뒤에 보니까 2000 뚜어를 써서 네, 넘는다라는 표현으로 숫자를 흔들고 있어요. 그러면 넘는다에 거의 가까워지면 이게 두 개가 의미가 충돌하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만 써야 하는 수량의 표현은 한결같아요. 항상 수량 관련 표현을 2개 내서 그 중에 하나만 써야 되는 이 형태로 꾸준하게 출제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험에 이어서 이번 시험도 네, 수량의 표현은 여전히 출제가 되었다는 점. 네. 자, 그 다음에 독해 3부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독해 3부분 들어가기에 앞서서 보통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배우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A, B, C, D, E를 먼저 읽어두세요. 저는 요거에 굉장히 반대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A, B, C, D, E로 제시된 5문장은 글의 순서에도 맞지 않고 그나마도 띄엄띄엄 떨어진 문장들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혀 배경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이거를 5개를 다 읽으면 해석이 더 안 돼요. 연결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문제를 풀면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A, B, C, D, E를 읽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독해 3부분을 보면 맨 처음에 해야 되는 스텝 1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관련사를 찾아라. 자, 관련사가 뭐죠? 如果就虽然但是이렇게 흐름을 잡아주는 복문이라 그러죠. 2개 이상의 문장을 예쁘게 연결을 해주는 단어들을 관련사라고 하는데요. 그 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독해 3부분에 꽤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먼저 어떻게 보시냐면 빈칸 앞쪽을 봅니다. 빈칸 앞쪽에 지금 71번 앞쪽에는 뭐 그런 관련사가 보이지 않죠? 72번은 완전히 마침표로 가로 막혔고 73번도 없고 74번 앞을 쭉 갔더니 뭐가 나오냐면 뿌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뿌진이란 단어는 뭐뭐일 뿐만 아니라 이때 그렇다면 74번 빈칸에는 뿌진과 짝이 될 수 있는 관련사가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될 수 있겠죠. A, B, C, D 중에 뭐가 있나 봤더니 하이가 보이더라고요. 물론 무조건 답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해석하지 않더라도 대략 흐름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他们不仅要为大熊猫们 네, 그들은 뭐일 뿐만 아니라 판다들을 위해서 뭐뭐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还要 또 뭐도 해야 된다? 为熊猫 역시 판다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 아주 자세한 해석은 필요 없죠. 이 정도만 봐도 이거는 확실히 답이 맞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를 제낄 수 있겠고요. 2를 제끼고 74번에 2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75번도 앞에는 관련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먼저 빈칸 앞쪽에 문장이 시작되는 부분을 봐서 관련사의 시작 부분이 있는지 체크를 하는 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관련사는 A, B, C, D, E에서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자, A, B, C, D, E의 시작에 관련사가 시작되는 부분이 있는지 봤더니 B에 倘若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倘若는 여러분 如果예, 고급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히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뜻인데 우리 如果의 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주어 앞에다가 내가 접속사 짝을 붙일래 할 때는 나나 나뭐를 붙이고요. 아니야, 나는 주어 뒤에 부사로 짝을 쓰고 싶어 라고 하실 때는 지우. 지우가 문장의 흐름을 연결해 줄 때 똑같은 단어들이 bien. 5급에도 나와요, 여러분. 이 정도는 요런 것들하고 짝을 이룬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倘若가 빈칸에 들어갔을 때 뒤쪽에 요런 짝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빈칸 뒤쪽을 봅니다. 없죠. 72번 뒤쪽에 없고 73번도 없고 74는 끝났고 75도 없고 그러면 倘若는 짝이 없이 쓰인 것 같아요. 관련사가 짝이 없는 거는 틀린 게 아니에요. 수이란을 썼다고 해서 꼭 단슈를 써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짝이 없나 보다. 그리고 또 다른 게 있나 봤더니 이번에는 줄러가 보여요. 줄러 하면 뭐뭇을 제외하고 라는 뜻이고 그 뒤에 짝이 될 만한 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71번 뒤에 없고 72번 뒤에 하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무조건 답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대략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除了要뭐뭐 해야 한다. 具备라고 하면 어떤 것을 모두 다 갖추다, 갖추어야 된다. 이러한 목적어만 찾을게요. 知识, 지식을 갖추는 것을 제외하고도 还应该掌握 익히기도 해야 된대요. 무엇을? 옆으로 누워있는 점은 병렬이니까 다 지나가시고 목적어는 역시 어떤 지식을 익히기도 해야 된다. 너무 좋죠. 여기도 지식을 갖추기도 해야 되고 지식을 익히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72번 정답은 확실하게 D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관련사를 이용해서요. 우리가 두 문제를 벌써 해치워 버렸어요. 굉장히 빨리 사실은 하는 건데 제가 설명을 해서 느려진 거죠. 그래서 한 번은 빈칸을 이용해서 관련사를 찾아봤고 한 번은 보기를 이용해서 관련사를 찾아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스텝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끝내고 나면 이제 3개의 빈칸이 남았어요. 3개의 빈칸이 남았다는 건 사실은 2개만 정답이 정확하게 들어가면 끝난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71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스텝 2입니다. 자, 쉼표 동그라미 칠게요. 그렇다면 앞의 흐름도 좀 봐야 되고 뒤의 흐름도 조금 보기는 봐야 된다라는 뜻이 되니까 앞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近期 최근에 치우요 메이티报道 매체에서 보도를 했어요. 뭔가 들어가고 接力收了数百份이라고 했습니다. 이력서를 수백 개를 받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연결에 들어가기에 괜찮은 거 이제 A를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A 한번 볼까요? 不同的形貌 서로 다른 판단은 可能会有 있을 거예요. 不同的喜好和行为模式 서로 다른 자기가 좋아하는 거랑 행위 패턴을 갖고 있을 겁니다. 이력서를 받는 것과 전혀 관계없죠. 보기를 읽은 것에 의미를 두면 되겠고 B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倘若 만약 뭐뭐라면 你去应聘 당신이 가서 去 V1 应聘 지원을 한다면 어디에 지원을 한다면 大熊猫饲养员이라고 해서 판다 사육사에 지원을 한다면 이력서를 수백 부 받았다. 전혀 답이 되지 않죠. 답이 2개를 읽었는데 안 나오네. 그 대신 우리는 뭘 얻었어요? 아, 그러면 무조건 C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C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잘하면 우리 끝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앞에 쉼표, 뒤에 쉼표, 동시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동시에 73번 어쩌고 저쩌고, 饲养员们, 네, 사육사들은 수어, 需要, 뭐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有针对性的照顾 라는 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 针对 라는 5급 단어는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针对를 사전에서 찾으면 뭔가를 조준하다, 겨냥하다 이렇게 나와요. 총 쏠 것 같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이럴 때 쓰는 거예요. 针对什么什么问题 어떤 문제를 겨냥해서 진행讨论, 토론을 한다거나 이번 캠페인은 针对青少年, 청소년을 대상으로 뭘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쓸 때 우리가 针对라는 말을 씁니다. 针对性이라고 하면 하나하나에 맞게 겨냥을 해서라는 말은 하나하나에 맞게 목적성 있게 돌봐준다 라고 표현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사육사들이 한 마리 한 마리에 맞게 돌봐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하고 연결이 될까요? 아까 2개 중에서 답은 A가 되겠죠. 서로 다른 판다들은 서로 다른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한 마리 한 마리에 맞게 돌봐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저절로 75번은 B가 됩니다. 네, 요렇게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A, B, C, D를 다 먼저 읽는 거 저는 반대합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거의 많이 읽지 않고 큰 흐름만 파악한 것도 있고 아예 읽지 않은 보기도 생겼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읽는 거는 너무 파악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시간 낭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이 보기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게 독해 3부분이었고요. 독해 4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독해 4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독해 4부분은요. 가장 마지막에 나왔던 97번에서 100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총 5단락으로 이루어진 글이었어요. 자, 우리 속독하는 연습을 한번 같이 해볼 텐데요. 속독이라고 하면 2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전체 글을 읽기는 다 읽는데 빨리 읽는 거.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속독은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딱 발췌해서 읽고 나머지는 그냥 버리고 읽지 않는 속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속독을 할 수 있을지 저와 함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시는데요. 자, 97번 한번 보실게요. 진허환수라는 나무가 하나 나와요. 이 나무가 산파 내뿜는데요. 이런 기체를 내뿜는 목적이 뭐죠?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속독을 잘하는 기술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포인트를 잘 잡는 것에서 시작해요. 여기서 만약에 포인트를 이 나무로 잡았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 망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폭삭 망한다기보다는 시간을 많이 줄이기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나무 이름은 글의 전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포인트는 이 기체가 되겠죠. 이 기체를 내뿜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체 이름은 여러 번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한번 딱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자를 잘 보고 똑같은 기체를 찾는 거예요. 1번 단락을 쭉 훑어봤더니 여기서 기체 이름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포인트가 포함된 문장부터 시작하는 것이 보통 상식입니다. 当什么什么的时候 뭐뭐 할 때 金合欢树라고 하는 나무가 在被啃食的时候 啃이라고 하는 것은 6급 단어로 갉아먹다. 그래서 갉아먹음을 당할 때 会散发出 뭐를 내뿜는다? 이 기체를 내뿜어서 作为信号 신호로 삼습니다. 进而 더 나아가서 将 지향은 여기서 바예요. 네, 무엇을 危险信息 위험한 정보를 传递给 누구에게 전달한다? 다른 이 나무들에게 전달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传递危险信息 그대로 나왔죠. 위험한 정보를 전달한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그 주변에서 바로 정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98번 문제를 한번 보실게요. 98번 문제를 보시면 根据上文 이 글에 따르면 生物之间的传信媒介 传信이라고 하는 것의 매개체로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아닌 것을 물어보는데 A, B, C, D가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을 때는 A, B, C, D를 다 보고 이 중에 3개가 모여 있는 곳을 찾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네, 문제에서 어떤 포인트를 찾는 게 아니라 아닌 것을 찾는 문제인데 이렇게 보기가 간단할 때는 보기를 그냥 보시는 게 나아요. A는 花粉, 꽃가루, B는 图像, 영상, C는 声波, 소리의 파장, D는 信息素 이렇게 나와 있어요. 4개를 눈에 익히시고 3개가 쪼름이 모여 있는 곳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쭉 훑어봤더니 3번 단락에서 生物之间的交流可以靠 어디에 의지해서 声波 나왔고요. 视觉图像, 图像 나왔고요. 信息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를 한번 보면 关于 쥔끈, 쥔끈이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한자로 찾을 거기 때문에 이것에 관해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너무나 확실하게 포인트가 쥔끈이 되겠죠. 그러면 쥔끈이 처음 나오는 곳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4번 단락에서 여기서 처음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 요곳이 포함된 문장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这种 이러한 植物根 과真菌和 중간에 들어있죠. 이것과 이것으로 형성된 공성体를 쥔건이라 부른다. 해석이 여러분이 거의 안 된다고 생각해도 이건 답이 너무나 똑같아서요. 보시면요. 是植物根과真菌의 공성体. 네,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그대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제가 이제 보통 끝 문제로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요. 그냥 힌트 같은 거 주지 않고 다음 중 옳은 것은 아니면 다음 중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크게 물어보는 문제예요. 根据上文可以知道什么 이런 식으로요. 이 글에 따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문제일 때 여러분이 첫 번째 하셔야 되는 일, 아직 읽지 않은 단락을 공략하라. 우리 4번 단락까지는 왔지만 5번 단락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그러면 5번 단락을 공략을 해보시면 됩니다. 所以 그래서 树木之间的交流 나무들 간의 교류는 基本 기본적으로 이 A 왜 B A를 B로 삼다. 특히 주를 써서 A를 주로 삼다. A 위주이다. 뭐 위주이다. 合作 서로 협력해서 抵御 막아내요. 外来风险 외부에서 오는 위험을 막아내는 위주이다. 그래서 정답이 거의 똑같이 있었어요. 树木交流 나무들 간의 요 교류는 이 什么什么为主 防御 동사가 살짝 바뀌기만 했거든요. 위험을 방어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다. 라고 정답이 나왔습니다. 네, 이번 7월 시험은요. 굉장히 속독이 다 잘 되는 편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지금 나왔던 마지막 문제 97번에서 100번까지가 굉장히 속독이 잘 됐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쓰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이번 쓰기 같은 경우는 길이가 좀 짧았어요.
보통 1000자를 거의 맞춰서 출제가 되는데 한 900자가 조금 넘는 정도, 딱 봐도 길이가 짧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쉬운 편이었고요. 모든 학생들이 쓰기가 쉬웠다고 얘기를 하는 편이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쓰기의 주인공은 꽁시앙 나이나이라는 할머니들이 되겠고, 좀 중요한 표현은요.接送孩子,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또 데리러 오고 하는 것들, 그리고 社区, 마을이나 단지를 나타내는 단어가 자주 나왔었고요. 총 6단락이었어요. 글이 길지 않으니만큼 단락도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요. 단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줄여쓰기를 하면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단락 개수가 4개에서 5개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고 있죠. 400자,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개수예요. 그래서 6개는 조금 많은 편이기 때문에 나중에 봐서 줄일 수 있으면 재분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쓰기의 기본 규칙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제가 입장에서는 매번 읽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1번부터 봅니다. 단순히 단락별 요약이 아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1번 단락, 2번 단락 이렇게 단락이 쭉 나옵니다. 단락이라고 하면 앞에 2글자만큼 띄어진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요번에는 굉장히 짧았지만 보통의 경우는 1000자가 이제 출제가 되고 요걸 400자로 줄이는 요약 쓰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40%를 줄여내는 건데요.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단락별로 1번 단락에서 무조건 40%, 2번 단락에서 40%, 3번 단락에서 40%, 40%, 40% 이렇게 해서 쫙 연결하면 좋은 요약 장문이 될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이건 글 전체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단락은 정말 한 80%를 써야 되는 단락이 있고 어떤 단락은 한 20%만 쓰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단락이 있는 것이지 이렇게 단락별로 요약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요. 중복되는 내용이나 뒤의 내용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당연히 우리가 패스해주게 되겠고요.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하고 문학적인 표현도 당연히 패스하게 됩니다. 대사, 인칭대사, 지시대사를 얘기하는 건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계속 공부를 하시든 아니면 이 앞에 영상들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리가 직접 화법, 이렇게 큰 따옴표를 달고 나오는 화법을 직접 화법이라고 하는데요. 직접 화법이 굉장히 긴 경우, 이거를 여러분이 줄였을 때도 똑같이 이 표시를 하게 되면 무슨 뜻이 되냐? 직접 인용이잖아요. 나는 하나도 줄여 쓰지 않고 똑같이 암기해서 그대로 쓸 거야 라는 뜻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간접화법으로 큰 따옴표를 없애고 쓰게 됩니다. 영어에서도 직접화법, 간접화법 해보셨겠지만 간접화법으로 가게 되면 워로 나왔던 말이 타로 바뀐다거나 이런 인칭대사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하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오늘은 사람이 말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없겠습니다. 지시대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지시대사는 쪼, 나 이런 거를 우리가 지시대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원래 글에서는 바로 앞의 내용을 가리키면서 쪼라고 했는데 나는 이 내용을 쓰지 않는 경우 혹은 나는 저 앞에 내용을 쓰고 그 다음 여기 내용을 쓰는데 요거를 좀 쪼라고 연결하고 싶다라고 해서 오히려 또 쓰게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에 주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관련사를 이용해서 오늘도 조금 보여드릴 건데 이게 아무래도 띄엄띄엄 문장이 들어가다 보니까 연결이 부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것들 넣어가면서 좀 예쁘게 연결해주면 더 좋은 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0분 동안 글을 보는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35분 동안 이제 요약 장문을 쓰게 되는데요. 요약 장문을 쓰는 거는 보통 35분에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 않아요. 왜냐면 학생들이 이거 잊어버릴까 봐 정말 빠르게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데 문제는 10분 동안 그 A4지 거의 한 장의 내용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것도 공략법이 있어야 돼요. 한번 공략법을 좀 세우고 들어가 보도록 한다면 기본 규칙은 일단 앞에서부터 암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시도하시는 분들이 진짜 있거든요. 10분 동안 처음부터 암기를 하시는 분들 일단 불가능에 도전하지 마세요. 내용을 암기하는 거지 표현을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네. 표현도 중요한 표현 몇 가지는 암기하는 것이 좋은 것들도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외우려고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걸 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앞부분에서 주인공이나 기본 배경이 언급되는 내용, 앞부분, 그리고 제일 뒷부분 을 먼저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을 읽게 되면은 요 중간의 흐름을 우리가 잡기가 굉장히 편해져요. 그래서 나중에 읽는 과정에서도 요런 내용은 나중에 끝이 이렇게 끝나니까 별로 안 중요하겠는데 요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과 끝을 먼저 읽고요. 특히 요거 마지막 문장은 전략적으로 어느 정도는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생각보다 글을 마무리하고 끝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끝부분은 어느 정도는 암기를 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 처음부터 다시 이제 읽기 시작하면서 필요 없는 부분, 특히 반복되는 내용, 상세한 설명을 하는 곳, 이야기의 흐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주변 인물에 대한 서술은 대략 내용만 파악하고 넘어가거나 그 다음에 쉽게 바꿀 계획을 어느 정도 세우면서 읽어 내려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끝에 이렇게 끝났으니까 이런 부분은 별로 필요 없겠다. 넘기면서 이 부분은 써야 되겠고 어느 정도의 계획이 있으면서 읽어 내려가셔야 됩니다. 글을 보지 않고 마지막에 전체 내용을 이해했는지 빠르게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셔야 됩니다. 이 글이 사라지기 전에 여러분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걸 쓸 거고 이걸 쓸 건데 근데 갑자기 다음 이야기가 생각 안 나. 그럼 빨리 내용을 봐서 다시 암기를 하셔야겠죠. 10분이 끝나기 직전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주인공 이름 절대 까먹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오늘 쓰기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단어 암기하시고요. 그리고 이거 마지막 문장을 전략적으로 암기해 두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10분을 다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전체 내용을 다 아울러서 우리가 400자로 줄이는 것이지 단락별 요약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읽으면서 한번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는데 한국어로 읽을 거고요. 해석은 좀 직역으로 했어요.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더라도 선생님이 직역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과 마지막 단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번 단락입니다. 저장 닝포의 몇 개 학교 입구에는 매 등교일마다 몇 명의 빨간색 조끼를 입은 할머니들이 나타나서 아이들을 마중하고 배웅하는데 그녀들은 아이들에 의해 친근하게 꽁샹 나이나이라고 불린다.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녀들은 날씨가 어떻든 의무적으로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것을 마중하고 배웅하며 또한 자원봉사팀을 만들어 마을에서 퇴근이 늦어서 아이를 마중하고 배웅할 수 없는 부모들을 위해 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네, 요게 1번 단락이고요. 마지막 단락을 한번 읽어보면 이와 같을 뿐만 아니라 꽁샹 나이나이는 또한 마을의 갈등 중재, 문화 건설 등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들은 아이들의 꽁샹 나이나이에서 전 마을의 꽁샹 나이나이로 변했다. 이것은 마을 주민들 간에 일종의 새로운 형태의 인간관계를 맺어서 모두들 서로 돕고 서로 단결해서 공동으로 마을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과 맞먹는 것이다. 라고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대략 우리가 꽁샹 나이나이가 이 글의 주인공이 되겠고, 그죠? 꽁샹 나이나이. 그리고 아이들을 등하교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할머니들인데 나중에는 마을 전체의 일에도 참여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큰 흐름을 먼저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1번 단락을 읽었으니까 이제 2번 단락부터 한번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가장 처음 아이를 마중하고 배웅한 꽁샹 나이나이는 웬페이 쥔으로 올해 62세이다. 몇 년 전 그녀는 유치원에 가서 외손자가 하교하는 것을 마중했는데 이후 아이 샤오샤오가 막 초조하게 부모님이 마중하러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샤오샤오의 엄마 아빠와 연락한 후 그녀는 그들을 도와 샤오샤오도 데리고 집에 돌아왔다. 후에 위엔 할머니는 샤오샤오의 엄마 아빠가 매일 저녁 7, 8시까지 일을 해야 되고 도와서 아이를 돌봐줄 다른 친척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에서 샤오샤오의 엄마 아빠의 동의를 구했고 매일 그들을 도와 샤오샤오를 마중하고 배웅하기 시작했다. 이번 단락이 좀 길어서 계속 이어집니다. 초등학교에 이제 갔어요. 두 아이는 공교롭게도 또 같은 학교에 있게 되었고 위엔 할머니는 여전히 외손자와 샤오샤오를 동시에 마중해서 집에 돌아왔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날에는 그녀는 일부러 우산과 장화를 가져갔다. 마중해서 집에 돌아와서는 두 명의 아이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두 아이가 숙제를 완성하는 것을 감독했다.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위엔 할머니가 샤오샤오가 잘하는 것을 돌봤다고 말할 수 있었다. 네, 2번 단락이었고요. 3번 단락입니다. 천천히 위엔 할머니의 선행이 마을에서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모두 마중하고 배웅하는 대열에 가입하기를 희망했다. 위엔 할머니는 마을의 많은 부모들이 마침 아이들의 마중과 배웅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 근거해서 마을은 한 무리의 지원자 할머니들을 선발했고 그녀들의 나이는 62세에서 72세로 일정치 않았고 아이들과 함께할 바람도 뜻도 있었고 아이들과 함께한 경험도 있었다. 네, 4번 단락입니다.
2019년 9월 꽁시앙 나이나이 자원봉사팀이 성립되었다. 매 등교일에 꽁시앙 나이나이는 교대로 아이들을 마중했고 날씨가 어떻든지 관계없었다. 그녀들은 먼저 아이들을 마을의 여성 아동의 집으로 데려갔고 마지막 한 명의 아이가 부모님에 의해 데려가질 때까지 그들을 데리고 숙제를 하고 게임을 했다.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하고 노는 것을 보면서 할머니들도 가득한 성취감을 얻었다. 사실 꽁시앙 나이나이 자원봉사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들도 쉬고 있지 않았다. 할머니들이 마중하고 배웅하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 할아버지들은 집안의 가사 일들을 도맡았고 뒤에서 묵묵하게 지원하는 사람이 되었다. 네, 그 다음에 5번 단락이요. 4년간 꽁시앙 나이나이는 6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것을 에스코트했고 부모들은 이에 대해 매우 고마워했다. 마을의 모든 주민들은 꽁시앙 나이나이를 보고 모두 마음속으로부터 그녀들을 위해 응원했다. 할머니와 아이들이 길에서 걷는 것을 보면 주민들은 모두 자각적으로 길을 양보해서 그들의 통행이 순조롭도록 확보해 주었다. 명절과 후일 때 마중과 배웅을 받는 아이들의 부모님은 아이를 데리고 꽁시앙 나이나이 집에 가서 할머니를 도와 가사 일을 하고 몇 집 사람들이 함께 회식도 하고 때로는 심지어 함께 놀러 나가기도 했다. 그리고 아까 6번 단락 이렇게 끝나는 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한번 줄여보는데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번에 글이 좀 짧았어요. 글이 짧으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생각보다 좀 어려운 게 우리가 약간 뭐라 그럴까 40%가 아니라 한 46%, 48% 정도의 내용을 써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좀 많이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보다 제가 써보니까 좀 더 많은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1번 단락부터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꽁시앙 나이나이에 대한 설명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저장 닝포의 몇 개 학교 입구에는 매 등교일마다 몇 명의 빨간색 조끼를 입은 요런 게 이제 좀 필요 없는 말이죠. 할머니들이 나타나서 아이들을 마중하고 배웅하는데 그녀들은 그리고 그냥 바로 꽁시앙 나이나이라고 불린다 라고 해서 뭐 거의 쓰기는 했지만 필요 없는 말만 조금 잡아 뺐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년이 넘는 시간,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아까 보니까 4년 동안이라는 말이 또 나왔었어요. 그래서 굳이 쓸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들은 하고 바로 이쪽으로 넘어오셔서 아이를 마중하고 배웅할 수 없는 부모들을 위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까지 그래서 처음과 끝부분을 연결해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요약 쓰기로 옮겨보도록 할게요. 在浙江宁波的几所学校门口，每一个上学日都会出现几位奶奶接送孩子，他们被称为共享奶奶。他们为无法接送孩子的父母们, 이런 부모들을 위해서 解决了难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단락으로 넘어가면 가장 처음 아이를 마중하고 배웅한 꽁시앙 나이나이는 하지 않고 그냥 더로 해서 것은 위엔 페이춘으로 나이까지 굳이 나올 필요 없고요. 몇 년 전 그녀는 유치원에 가서 외손자를 마중했는데 이웃아이 샤오샤오가 막 초조하게 부모님이 마중하러 오는 것을 하지 않고 그냥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때 뒤에 보시면 샤오샤오의 엄마 아빠와 연락한 후 샤오샤오를 그날 데리고 오죠. 근데 그것보다 나중에 어떤 배경으로 인해서 매일 샤오샤오를 데리고 오게 됐는지를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후에 샤오샤오의 엄마 아빠가 매일 저녁 7, 8시까지 일을 해야 하는 것을 그녀가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되었고 그래서 라는 연결을 좀 넣어주고 매일 그들을 도와 샤오샤오를 마중하고 배웅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왜 처음에 샤오샤오라는 아이를 이렇게 자기 외손자와 함께 배웅하고 마중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중국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最早接送孩子的是袁佩君。几年前他去幼儿园接外孙.外孙 하면 외손자예요. 외손자를 마중 갔는데 看到 누구를 보게 되었어요? 뭐를 보게 됐어요? 여기서부터 목적어, 여기까지 목적어. 邻居的孩子笑笑正焦急地等着家长. 초조하게 부모님을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됐어요. 후에 后来他得知 그녀는 알게 되었죠. 笑笑爸妈每天晚上工作到7、8点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于是를 연결로 하나 넣어줄게요. 그래서 开始每天帮忙接送笑笑 하기 시작했다. 네, 이렇게 하면 笑笑를 마중하고 배웅하기 시작한 배경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때보다 지금 노란색 비중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다른 때는 천자였기 때문에 팍팍 쳐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400자가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 초등학교에 갔는데, 자, 그 다음에 두 아이는 공교롭게 같은 학교에 있게 되었다. 굳이 안 해도 위엔 할머니는 여전히 두 명의 아이를 하는 말을 집어넣을게요. 빠를 이용해서 두 명의 아이를 마중해서 집에 돌아와서는 두 명의 아이를 위해 빼고 음식을 준비하고 두 아이가 빼고 숙제를 완성하는 것을 감독했다. 요렇게 여기는 좀 간단하게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위엔 페이쥔 할머니가 맨 처음에 시아오시아오라는 아이를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마중하게 되었는지가 중요한 거지. 초등학교 갔을 때 매일 우산을 들고 갔고 장화를 가져갔고 이런 거는 하나도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까지도 그걸 계속 했다는 것만 어느 정도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到了小学 위엔 나이나이 仍会 여전히 빠를 이용해서 两个孩子 두 명의 아이를 接回家后 집에 데려와서는 准备食物 음식을 준비하고 监督完成作业 숙제하는 것을 감독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많이 쓸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이제 3번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천천히는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죠? 위엔 할머니의 선행이 마을에서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모두 이 마중하고 배웅하는 대열에 가입하기를 희망했다. 네, 즉 위엔 할머니의 선행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도 이런 걸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기 때문에 좀 중요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은 사실상 위엔 할머니가 주어가 되어 있거든요. 위엔 할머니가 마을의 많은 부모들이 마침 아이들의 마중과 배웅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마을의 많은 부모들이 마중과 배웅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 근거해서 빼고 마을은 한 무리의 지원자 할머니들을 선발했다. 그 뒤에 나이가 어떻고 아이들과 함께할 마음이 있었고 당연히 마음이 있었으니까 지원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더 상세한 설명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어로 한번 바꿔볼까요? 袁奶奶的善举선행이 在社区传开了. 네, 퍼져나갔어요. 很多人都希望加入接送队伍.队伍라고 하면 대열. 이런 대열에 가입하기를 희망했다. 社区有许多家长为뭐 때문에 接送问题 때문에 烦恼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所以 그래서 社区选拔了 선발했어요. 一批志愿者奶奶를 선발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4번 단락 가볼게요. 2019년 9월 꽁시앙 나이나이 자원봉사팀이 성립되었다. 네, 성립되었다. 이제 정식으로 성립된 거니까 이런 문장은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 문장 보세요. 매 등교일에 꽁시앙 나이나이는 아이들을 마중했고 날씨가 어떻든지 관계없었다. 똑같은 얘기가 앞에 있었죠. 쓸 필요 없겠고요. 그녀들은 아이들을 마중한 후, 요 말이 원래 없었는데 집어넣었어요. 마중한 후 아이들을 마을의 여성 아동의 집으로 데려가는 게 중요한가요? 하나도 안 중요하죠. 그들을 데리고 뭘 해요? 숙제를 하고 게임을 했다. 요게 중요할 것 같고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하고 노는 거 그게 뭐예요? 숙제하고 게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들을 보면서 할머니들도 성취감을 얻었다. 라고 끝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할아버지들 얘기가 나오는데요. 할아버지는 사실은 요 글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은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쓸 필요가 저는 없다고 판단을 해서 아예 빼버렸어요. 자, 그러면 중국어 한번 보실까요? 2019年9月共享奶奶志愿服务队成立他们接到孩子后 아이들을 마중한 후 陪他们写作业做游戏看着孩子们奶奶们也收获了成就感, 성취감을 얻을 수 있었다. 5번째 단락, 4년간, 여기에 이제 4년이란 말이 나오죠. 4년간 꽁시앙 나이나이는 6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것을 에스코트했고 부모들은 이에 대해 매우 고마워했다. 네,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볼까요? 마을의 모든 주민들은
이제 중간을 빼고 마음속으로부터 빼고 그녀들을 위해 응원했다. 그리고 바로 요 자세한 설명들, 할머니와 아이들이 길에서 걷는 걸 보면 옆에 길을 비켜주고 이런 거는 굳이 안 써도 되겠죠. 왜? 그녀들을 위해 응원하고 칭찬하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명절과 휴일 때는 부모님들이 할머니를 도와, 굳이 집에 간단 말 안 해도 충분히 할머니를 도와 가사 일을 하고 함께 회식도 하고 때로는 함께 놀러 나가기도 했다. 네, 이렇게 연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연결해 볼까요? 4年来共享奶奶护送了，护送 하면은 에스코트 했다. 600多名孩子上下学，家长对此라고 하면 这个 이것에 대해서 또 十分感激 5급 단어 매우 고마워했습니다. 社区里的每个居民 모든 주민들은 또为他们点赞. 点赞이라는 말은 원래는 있잖아요. SNS에서 좋아요 누르는 거. 그걸 点赞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약간 비유적인 표현으로 썼는데 그냥 청짠, 칭찬하다 뭐 이런 표현 써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在节假日家长帮奶奶做家务一起聚餐有时一起出去游玩까지 써주시면 될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와 같을 뿐만 아니라 굳이 쓸 필요 없고 꽁샹 나이나이는 또한 마을의 갈등 중재 문화 건설 이런 거 다 적을 필요 없어요. 그냥 다른이라는 말로 대체해 버릴게요. 다른 업무에도 참여했다. 그녀들은 아이들의 꽁샹 나이나에서 전 마을의 꽁샹 나이나로 변했다. 요거는 결국은 같은 말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마을 주민들 간의 일종의 새로운 형태의 인간관계를 맺어서 모두들 서로 돕고 서로 단결해서 라는 말을 빼도 공동으로 함께 라는 말로 충분히 대체가 될 것 같습니다. 공동으로 마을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과 맞먹는 것이었다. 그 정도로 가치 있는 일이었다. 우리 뭐뭐와 맞먹다 라고 할 때 5급 단어 相当于 써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중국어로 바꿔볼까요? 共享奶奶还参与社区的其他工作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这相当于 이것은 뭐와 맞먹고 뭐와 같은 것이다. 在社区居民间建立关系 관계를 맺다라는 따페이죠. 建立了一种新型的 새로운 형태의 人际关系共同促进社区的和谐发展 조화로운 발전을 함께 촉진시키는 것과 맞먹는 것이다. 그래서 끝 문장은 어느 정도 이렇게 외워줬다가 그대로 쓰는 것이 비교적 수월합니다. 아니면 끝내기가 굉장히 애매하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한번 줄여봤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확실히 제 강의를 좀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페이지에 노란색이 평상시보다 좀 많다는 거 느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썼을 때 정확하게 거의 400자에 딱 맞게 여러분이 정리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단락을 조금 다시 한번 재분배를 해보도록 할게요. 총 6개 단락이었거든요, 원래. 그런데 1번 단락은 꽁샹 나이나이에 대한 소개였으니까 일단 하나 빼고요. 2번에서 3번 단락은 우리 아까 첫 번째 꽁샹 나이나이 웬페이준이라는 할머니, 그 할머니가 샤오샤오를 배웅하고 마중하기 시작해서 그것이 이제 꽁샹 나이나이로 가게 되었다라는 그 과정. 을 2번 단락으로 합쳐버리도록 하고 4번, 5번 단락은 꽁샹 나이나이의 성립과 4년간의 활동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들을 3번 단락으로 그리고 마지막 단락 마을의 다른 일에도 참여하게 되면서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했다는 것을 마지막 단락으로 해서 총 4단락으로 줄이면 훨씬 깔끔한 요약 쓰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쓰기는 제목이 너무 확실하지 않나요? 꽁샹 나이나이 말고는 저는 생각나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 더 좋은 생각이 있었다면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쓰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가 지금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어요. 요즘은 강의를 PPT를 이렇게 칠판에 띄우고 이렇게 선생님이 요 노트북을 이용해서 수업을 하고 이런 수업을 이제 많이 하죠. 저도 그거를 한번 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부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 요즘 많이 들으시잖아요. 이게 전국에서도 들으실 수 있고 그리고 또 멀리 강남역에서 멀리 계신 분들도 와서 들으실 수 없는 분들도 온라인 수업을 들으실 수 있는데요. 온라인 수업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줄치고
저희가 잘 안 보이고 요런 수업은 아무래도 집중도가 많이 떨어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최은정 사단의 온라인 강의는요. 이렇게 수능 선생님들처럼 그냥 진짜 수업하는 것을 같이 보여드리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도중에 여러분하고 아이 컨택도 하고 또 이름도 불러드리고 하면서 같이 생생하게 진짜 말 그대로 오프라인에 있는 것처럼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최은정 사단의 온라인 강의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험도 저는 참여해서 또 이런 것들은 학생들한테 가르쳐 드리면 앞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싶은 포인트들을 쏙쏙 뽑아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